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아샤에 실린 프리드만의 연구 이중언어 아동의 부모보고 영어 숙련도 노출은 영어 어휘 및 형태동사 능력을 예측한다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논문도 이중언어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이중언어 아동을 평가할 때 SLP들이 흔히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 이중언어 아동은 두 언어에 대한 숙련도, 노출량, 실제 사용 맥락 등이 아동마다 또는 발달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상에서 쓰는 표준화 검사들은 대부분 단일 언어를 기준으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 아동의 진짜 언어 능력을 온전하게 측정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은 그전부터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기 선별을 위해서 부모보고 평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아동의 이러한 제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부모보고 도구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외국 논문이기 때문에 외국의 툴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MBCDI, 저희 나라는 KMBCDI라고 메가더베이트 어휘 체크리스트가 있죠. 이런 것들은 널리 검증이 되어 있지만 이중언어 프로파일링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토크는 이것은 저희가 쓰진 않는 것 같은데, 프랏 등이 2022년 연구에서 형태동사와 Rn.48 음이론과 Rn.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발달성 언어장애 진단에서 민감도 79% 그리고 특이도 52%를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출이나 습득 연령, 언어를 배우는 대상에 대한 질문이 빠져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ALD EQ는 제가 쓰는 논문에서도 이화여대에서 임동준 교수님께서 KBPR이라고 번역판으로 이미 연구를 한번 하셨는데요. 여기 ALD EQ는 2019년도 연구에서 민감도는 100%, 특이도는 95.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노출이나 숙련도 등은 측정하지 않았고 가정 언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도구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외국 논문을 보면 많이 나왔던 게 립큐라는 건데요. 이건 원래 성인 이중 언어자를 위해서 개발된 도구인데, 타당화 과정 중에서 자기보고 숙련도가 PPVT, 3나 TVIP 같은 객관적 검사와 상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동용으로 이게 각색된 버전이 우세 언어나 습득 연령, 노출이나 숙련도, 그리고 아이가 누구에게서 그 언어를 배우는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아이토크나 ALD EQ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 문제는 이 아동용 EQ가 실제로 표준화된 언어검사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이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좀 비슷한 게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저희 나라 KDST라고 영유아 발달 검사 언어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 표준화된 검사인 REVT 어휘력 측정하고, 그 다음에 KBPR하고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도 비슷한 맥락의 연구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 및 가설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보고한 아동용 립큐의 영어 숙련도와 노출이 표준화된 영어 어휘 및 형태동사, 검사 수행을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해 숙련도는 수용어휘 검사 PPVT5를 예측할 것이다. 둘째, 표현 숙련도는 표현 어휘 검사
EVT3와 형태동사 검사를 예측할 것이다. 셋째, 영어 노출은 이 세 검사 전반에 걸쳐 예측력을 가질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검증했는지 다음을 보고 싶은데요. 제 연구 논문하고 비슷해서 제가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참고자는 정상 발달 이중 언어 아동 30명으로 여아 12명, 남아 18명, 연령은 3세부터 5세까지였습니다.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모집을 했고 더 큰 규모의 언어자극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정에서 사용된 언어가 스페인어,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광동어, 아랍어, 한국어, IT, 크레올어, 타지거, 그리스, 크메르어까지 10개 언어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제 연구도 지금 보니까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어, 그리고 미얀마 해서 지금까지는 6개의 어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스페인어, 영어 조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외국 논문을 보시면 주로 다문화나 이중언어를 연구할 때 스페인어와 영어의 관계를 많이 연구를 했었죠. 지금까지 보면. 네.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언어 배경을 포괄한 셈이죠. 청정이나 인지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육자의 학력과 직업으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방법 중에서 측정 도구를 보겠습니다. 측정 도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모 보고인 아동용 리큐인데 이와 표현을 각각 0점에서부터 10점 척도로 평점을 하고 영어 노출은 가정에서 영어를 듣는 시간의 비율로 보고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표준어 검사 세 가지인데 수용 어휘를 측정하는 PPVT5, 표현 어휘를 측정하는 것, 표현 형태 동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세 검사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잘 검증된 검사 도구들입니다. 연구 방법 중에서 검사 절차 및 데이터 어널리시스 자료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언어치료 전공 실습생과 아동이 1대1로 짝을 이뤄서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총 검사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연습 문항을 먼저 실시하고 상한선에 도달하면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분석은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데 6개의 개별 선형 회귀 모델을 적합시켰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표현 숙련도와 이해 숙련도 간 상관이 R이 0.91로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숙련도하고 노출 간 상관은 0.1에서 0.2로 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결과를 해석을 할 때 다시 등장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6개의 회귀 모형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해 숙련도는 PPVT5를 유의하게 예측했습니다. 베타 값이 7.71, P밸류가 0.002, R제곱, 이 설명력이 0.28, 표현 숙련도는 EVT3를 예측을 했지만 P밸류가 0.048로 다소 약했고 R제곱 중분도도 0.08로 작았습니다. 반면에 표현 숙련도가 스펠트 P2, 그러니까 동사를 예측하는 모형은 P밸류가 0.001보다 작았고 R제곱 중분도도 0.33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영어 노출은 PPVT5, EVT3, 스펠트 P2 세 검사 모두 유의하게 예측을 했고 R제곱은 0.18에서 0.24 사이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6개 모형 전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설명력을 시각화한 건데 파란색이 숙련도 예측 모형인데 스펠트 P2에서 유독 효과 크기가 크고 EVT3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면에 주황색은 노출 예측 모형인데 세 검사에 걸쳐서 거의 비슷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논의에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디스커션에서 프로피션시 숙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요걸 해석을 할 때 흥미로운 지점은 예측 관계가 이해 수용, 표현이라는 원래 가설의 틀을 넘어서 영역을 교차해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표현 숙련도가 PPVT5도 예측을 했고, 이해 숙련도가 EBT3와 스펙트 P2도 예측을 했습니다. 이 논문 저자는 이걸 표현과 이해 숙련도가 한 상관이 R이 0.91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인식하는 아이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완전히 분리된 두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로 통합된 경공 구성 개념으로 작동한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상적으로도 이게 중요한데요. 잘 만들어진 단일 문항 하나만으로도 여러 언어 영역에 거친 유의미한 것들을 체크해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디스커션 두 번째, 영어 노출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보고한 영어 노출은 수용, 표현 가리지 않고 세 검사 전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언어 입력의 양과 빈도가 이중언어 발달에 중요하다는 기존 이론들, 예를 들면은 옆에 나와 있지만 햄머 등에 의한 2008년 연구나 호프 등에 의한 2012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숙련도와 노출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상관도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기여도는 비슷했다는 겁니다. 즉, 이 둘은 서로 다른 경로로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독립적인 요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들은 최근 블루멘필드 연구진이 제안한 혼합적 접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립Q 같은 자기보고와 PPVT 같은 표준화 검사를 함께 사용해서 이중언어 프로파일을 기술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이 접근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식 검사나 완전한 이중 언어 검사가 없거나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모 보고가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 논문 결과를 SLP들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언어 아동 초기 평가에 아동용 EQ 같은 간단한 부모 보고 문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로 치면 KBPR을 추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둘째, 특히 해당 언어상에 표준화된 이중언어 검사가 없을 때 유용합니다. 셋째, 부모 보고는 표준화 검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으로, 반응적인 보완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일 전반적 숙련도 편성만으로는 간편한 선별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 제한점과 앞으로 방향입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제한점이 있는데요. 표본이 일단 N값이 30명으로 작고 10개 언어에 걸쳐 있어서 이 표본들이 다 이질적입니다. 사용된 검사들도 어휘 같은 영역 특정적 정보만 제공을 하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스펠트 2, P2 점수가 정상발달 아동임에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 검사가 단일언어 아동을 기준으로 규준화되어 있고 형태동사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언어 보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제 연구를 한다면은 음운, 어휘, 형태, 통사 나오는 영역 전반적인 검사를 사용하고 두 언어 모두에 대한 부모 평정, 완전 이중 언어 검사를 병행하고 종단 연구를 통해서 발달 궤적을 추적하고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모가 보고한 영어 숙련도와 노출은 표준화된 어휘 및 형태 통사 검사 수행과 일관되게 예측이 됐습니다. 둘째, 이 결과는 기존 연구보다 더 어린 연령 3에서 5세 더 다양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집단으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셋째, 부모 보고는 특히 이중언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반응적인 유용한 보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논문을 봤고 제 논문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